자, 3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리액트 보드 화면을 저희가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 강의를 순차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화면이 보이셨으면 제대로 따라오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안쪽 화면을 자세하게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요. 이제는 하나씩 소스를 넣어봅시다. 이제는 넣어볼게요. 자, 3일차 소스는 얘를 4일차에다 넣는 게 아니라 3일차에다 넣어놔야겠군요. 이거를 3일차에다 넣는 게 좋겠네요. 제가 이거를 3일차에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는 어차피 자바적 소스를 이따가 넣어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드 쪽 JS를 통째로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3일차에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화면을 줄여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드 쪽 JS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사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열어보려고 몇 개를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따라가 보면은 여기도 전체 소스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소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씩 따라갈게요. 보시면 보드.js 보시면 요거 들어가 있죠. 이 버튼은 부트스트랩 버튼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한번 빼볼게요. 나중에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클래스 보드 똑같이 익스텐드 하셨을 거고요. 컨스트럭터 만드셨죠. 컨스트럭터를 만들었고 스테이트까지만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할 일은 화면을 클릭을 했을 때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메뉴 클릭을 만들어야 되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메뉴 클릭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먼저 해 보시고요. 하신 다음에 휠 마운트 아래에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 주석 처리된 거는 다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실제 중요한 소스는 요거니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건 지우셔도 돼요. 요거는 콘솔 로고 찍은 거니까 놔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요거 this.props.onCreate라고 있잖아요. 요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한테 내 부모의 변수를 업데이트 시킬 때 쓰는 그거예요. 이렇게 요게 달려있네요. 나중에 완료되면 요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메뉴 클릭이 들어가 있고요. 메뉴 클릭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서 메뉴 클릭을 온 클릭을 하게 되면 리액트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클릭 그리고 리액트는 항상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온 클릭해서 그다음에 this.메뉴 클릭을 누르면 얘가 이거를 호출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리액트에서는 중요한 게 함수형에서 기본적으로 함수형에서는 요즘에 최신적으로 나오는 함수형에서는 안 해줘도 되는데 이 클래스 컴포넌트형으로 제작되는 것들은 이렇게 컴포넌트로 제작되는 것들은 함수를 쓰려면 이런 걸 넣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this.메뉴 클릭이라고 있죠. 이거 두 개를 복사해다가 컨스트럭터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가 눌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클래스 액티브 이런 게 있죠. 싱글이즘 게시판 이런 게 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저장해 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뭔가 동작하는 게 보이시나요? 동작하는 게 보이시죠? 이 디폴트 값이 없어서 처음에 새로 고침했을 때는 이렇게 둘 다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값을 제가 할 거예요.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액티브, 메뉴 클릭, 메뉴 1. 이 메뉴 1이 요 값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건데, 좀 이따가 이제는 들어올 때 저희가 이 메뉴 클릭했을 때만 타고 있기 때문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만 이게 타고 있어서 디자인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소스에서는 저거를 다 해줄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저희가 쿠키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쿠키 갖고 값을 이렇게 프룹스를 받아서 부모한테 프룹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지금은 프룹스가 부모한테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를 전달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프룹스라는 게 부모한테 받은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전달해 준 거. 근데 이 보드를 호출하는 데는 앱스였죠. 앱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앱스에서 디폴트 프룹스가 있고, 디폴트 프룹스라는 거는 기본적인 그 초기 값을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드 타입이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를 이용해서 이 프룹스 자체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옛날에 공부했던 소스를 잠깐 열어볼게요. 앱스를 열어보면은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그쵸? 똑같죠? 랜더도 똑같고, 보드 탈 똑같고. 한번 얘를 찍어봐야겠네요. 디스점 메뉴 값이 뭐가 찍히는지 한번, 여기 찍어놨네요, 제가. 보드 타입이 무엇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면 이걸 확대시켜서 검사해서 디버깅을 한번 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요. 보드 컴포넌트 디드마운트까지 떴고요. 보드 컴포넌트 디드마운트까지 떴고 거기에 보드 타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오브젝트가 떴네요. 이상하게. 디스.프롭스. 보드 타입 디스.프롭스 보드 타입인데 여기서 분명히 보드 타입을 이렇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안 떴네요. 왜 그렇죠? 핸들 앱 컨스트럭터의 쿠키에 얘는 true false. 요거 떴고요. 쿠키의 메뉴 디스점 테스트 케이스 해서 메뉴 1이 true였을 건데요, 분명히.
그래서 디스.스테이트 메뉴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보드.js에서 스테이트에서 이상하네요. 공부한 것을 봐야겠어요. 디스.스테이트 메뉴원 했고 똑같은데 이상하네요. 아, 이게 빠졌었군요. 얘를 안 넣어줬네요. 잠시만요. 요거를 지웠죠.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보드점에, 요 부분이 있었죠. 아까 소스를 빨리 열어보느라고 저희가 지웠는데, 요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는 부모한테 받은 값이 보드면, 메뉴 1을 활성화시키고 보드 2면 메뉴 2를 활성화시켜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트러블 슈팅 하게 되면 네. 왜 이게 서버가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지금 보니까 보드라는 거를 잠시만요. 얘가 어디서 나는 뭐랄까요? 보드에서 44가 나죠? 패치보드, 패치보드. 패치보드라는 거는 서버에 한번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얘가 사실은 얘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것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넣는 거는 스프링에 어떤 게 스프링 부트의 그 API를 REST API를 타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스프링 그 소스를 이제 원래는 내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넣어봐야겠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 스프링 쪽 소스를 한번 넣겠습니다. 자바 쪽이죠. 소스를 다운로드 보드 몽고를 참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프로젝트를 그거를 한번 열어주시면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를 복사해가지고 네, 복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만들었나 볼까요? 네, 똑같이 만들었죠. 기존에. 그러니까 얘를 복사를 해다가 카피를 뜨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보드 리액트 서버에 구글 테스트 그죠? 구글 테스트 밑에다 구글 테스트 밑에 여기다 붙여놓으십시오. 페이스트를 하시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 패키지가 안 맞으니까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패키지를 맞춰야겠죠? 이렇게 클릭하시고 펌 XML은 닫을게요. 이그젠플 구글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구글 테스트로 바꾸고요. 이렇게 한번 바꾸면 될 거예요.
보드몽고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신 분들은 여기에 컨트롤러 전체 폴더를 카피하셔다가 저희 쪽 보드 리액트 서버에 같은 위치에 구글 테스트 밑에다 이렇게 붙여 넣으십시오. 이거를 하려면 이게 본의 아니게 리액트 소스만이 아니라 자바 소스까지 같이 건드리게 되는데요. 천천히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 컴퓨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좋았습니다. 느리네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서버 쪽 소스도 일단은 좀 맞춰놓고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는 몽고DB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디펜던시를 좀 추가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네요. 좀 죽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빨간불은 없어졌죠, 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하시고요. 리파비프리도 마찬가지겠죠? 아, 같이 죽였어야 되는데 저 하나만 죽였네요. 보드 몽골을 죽였나봐요. 컴퓨터가 느리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얘는 몽골을 임포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드 몽골을 같이 죽이고 여기도 구글 테스트에서 패키지를 이제 맞추겠습니다. 맞추면은 일단 패키지명은 맞췄고요. 폼 XML을 저희가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폼 XML 여시고요. 네, 여시고 미리 다운로드한 보드 몽고 쪽에 폼 XML을 여세요. 여시면 저희가 가져올 만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셔가지고 비슷하게 내려보시면요. 웹 똑같고 똑같은데 자스퍼는 JSP를 이용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쓸 거는 뭐냐면 파일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 두 개를 갖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몽고DB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첨부 파일을 할 거라서 이 두 개를 카피하셔다가 저희 쪽 디펜던시에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빨간불이 없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계속 빌딩을 하고 있죠. 자, 요것도 있고, 중요한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또 한번 열어서, 이것도 세팅을 어차피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이쪽에 써야지. 일단 빨간불은 다 없어졌죠? 저희 쪽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아까 홈.xml 관련된 거를 어차피 여기다도 그냥 넣어드리는 게 좋겠는데 어차피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실 거니까 상관없겠네요. 네.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게 있죠. 요 내용이 지금 첫째 날 요 밑에 설정을 넣어놓은 게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보드몽고. 근데 보드몽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마 이렇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게 빠져 있을 거고요. 요게 빠져 있을 거예요. 요렇게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여기 쪽에서 카피 하셔가지고 그게 낫겠네요. 카피 하셔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열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저희는 80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디폴트 저기로. 이거는 제가 몽고DB를 로컬에 설치한 그 연결 접속 정보예요. 저는 몽고DB를 로컬에 깔았고 데이터베이스는 로컬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 파일 경로는 이 드라이브에 업로드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고, 몽고DB를 설치하는 거는 요거 보드 몽고를 한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 요걸 참조해서 몽고DB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폼.xml도 됐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도 됐고, 나머지 3개도 됐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정할 거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수정 안 하셔도 되고, 자바 쪽에서는 이 보드 몽고 컨트롤러만 고치시면 되는데, 저희가 REST API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REST 컨트롤러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빨간 줄이 들어오면 REST 컨트롤러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스트림 거. 그래서 REST 컨트롤러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저희가 뭐 인덱스는 사실 리액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인덱스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존의 JSP에서 할 때는 저희가 URL 경로를 다 .2로 붙였었어요. 근데 리액트에서는 .2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2를 빼서 그냥 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소스에 .2를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뺐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스가 됐고 보드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서비스를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보드 리액트 서버를 올리면 컴파일은 됐을 거고, 이제 얘네들은 닫아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오른쪽에 떴던 이 콘솔에 이 빨간 게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404. 이 404가 URL을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이 404를 왜 찾았냐면 여기서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 메뉴 클릭을 했을 때 패치 보드라고 있잖아요. 요래서 서버의 보드 경로를 찾은 거예요. 요게 말하자면 jQuery에서 저희가 AJAX 호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AJAX. 이렇게 하면 AJAX의 get 방식으로 호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JAX 따진다면은, jQuery를 따진다면은 보드를 호출을 하고 결과를 받아서 결과가 들어오면 나머지 거를 처리해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리액트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빨간 물이 없어졌죠. 그렇죠? 눌러봐야겠죠? 눌러봐도 뭔가 탔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폴트 기본적으로 새로 고침을 하면 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꾸 멀티로 가고 있어요, 얘가. 그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드라고 분명히 떴는데, 그쵸? 보드라고 떴으면 얘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활성화가 안 될까요? 여기 소스로 한번 볼게요. 보드면 메뉴 원이 트루가 분명히 돼서 setState를 했어. setState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포넌트를 다시 그린다 했잖아요. setState를 하면 그러면 setState가 되는 순간에 렌더 함수가 타게 되는 겁니다. 이 함수가 타게 돼요. 그러면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this.state.menu가 메뉴가 true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true라는 거 제가 뺐나요? 여기서 어디 보자. 여기도 없는데요, 그쵸? 왜 이게 true가 안 됐을까요? 혹시 얘도 액티브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분명히 보드면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인데 이게 지금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액티브 메뉴, 이렇게. 이게 원래도 됐나? 이게 지금 얘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새로 고침했을 때. 자꾸 일로 가고 있어요? 보드인데, 보드. 보드면 여기를 탔을 거고요. 보드니까 디드마운트가 보드를 떴어. 보드가 떴기 때문에 세스테이트가 이걸 떴겠죠. 그럼 트루포스가 떨어졌을 거고 트루포스는 저렇게 됐을 텐데 이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되나요? 원래 저번 거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됐을까요? 근데 리액트에서는 저 가로를 가로가 아니라 이코를 3개를 써주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할 때 저걸 한번 찍어볼 걸 그랬군요. 이렇게 해놓고 새로고침을 하면 그래도 뭐 어떻게 가야 되나? 분명히 여기는 보드라고 시켰는데 왜 이렇게 핸들 크리에이트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렌더에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걸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걸 올려볼게요. 제가 연습한 거를. 얘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그랬네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었군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는 제대로 되는데요. 그쵸? 여기는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순서를 찍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보드라고 찍혔고요. 얘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쵸? 희한하네요. 분명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제가 이게 쿠키가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쿠키가 지금 안 먹고 있는 건가요? 쿠키가 안 먹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메뉴를 클릭하면 이게 이제는 가는 거잖아요. 셋 스테이트가. 그래서 스테이트 값을 전달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핸들 크리에이트라는 거에서 왜 이게 핸들 크리에이트를 왜 타냐면, 이 함수를 왜 타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on create, 요 on create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on create가 돌아왔을 때 핸들 크리에이터를 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요 핸들 크리에이터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앱 핸들 크리에이터가 이제 누르면 타는 거예요. 이렇게 앱 핸들 크리에이터를 타고 보드라고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는 거고요. 쿠키에다 셋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셋이 분명히 되는 건데, 그죠? 그럼 분명히 보드라고 된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드 트라고 분명히 찍히죠. 예. 그리고 이걸 눌러놓은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보드가 됐고요. 근데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뭔가를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이 하는 건데 메뉴 1 스테이트 메뉴 1 메뉴 2 이게 이런 소스는 없어도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탔어야 될 것 같거든요. 콘솔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콘솔을 찍어볼게요. 메뉴 1, 메뉴 2. 네, 스테이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현재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은, 메뉴 1은 폴스네요. 메뉴 2가 트루고, 그게 찍혔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분명히, 한 번이 더 탔네요. 메뉴 1이 true고 메뉴 false가 됐는데 보드가 탄 다음에 한 번이 더 탔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더 탔어요. 지금 뭘 눌렀나요? 제가 원 클릭이니까 안 탔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안 탔을 것 같거든요. 렌더가 두 번 그려졌어요. 그죠? 근데 왜 첫 번째는 메뉴 1이 추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폴스가 나왔을까요? 그 얘기는 분명히 한 번이 더 탔다는 얘기인데 이게 필요가 없는 실수인가 보네요. 보니까 한번 나가놓고 해볼게요. 트루폴스가 탔고 보드가 탔어요. 렌더가 먼저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렌더가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네요. 렌더가 먼저 실행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보드 렌더 보드 렌더가 먼저 실행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볼까요? 보드 렌더가 먼저 타네요. 그쵸? 보드 렌더가 타고,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패치 때문에 그랬어요. 패치 때문에. 근데, 패치를, 리드먼, 보드 타입, 소스를 잘못 고쳤군요. 여기를 경로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값을 던져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잠시만요. 또 고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 제이슨이니까 없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올라갔고요. 자, 지금은 보드라고 짝대기가 있는데 짝대기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짝대기가 없는 게 맞는 건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쳐 해볼게요.
네, 짝대기가 없어졌죠. 네. 짝대기가 없어졌고, 다시 얘를 활성화를 시키면, 그 문제 때문에 되네요. 자, 제가 고침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네, 저희가 원하는 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쿠키에 요 메뉴를 선택했다는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얘가 세로 고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세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디폴트로 얘가 세로 고침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앱에서 디폴트 프롭스에다가 얘를 트루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항상 첫 초 화면일 때는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주석 처리한 거, 로고를 찍은 거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됐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또 됐네요.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오늘은 좀 시간을 좀 길게 할애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뉴 렌더링까지 한 거고요. 메뉴 렌더링까지 일단 됐고, 여기에 중간에 또 핸들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이 핸들 크리에이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엄마의 상태를 바꿔주려고 지금 넣어놓은 건데, 지금은 이쪽에 보드에는 핸들 크리에이터가 없죠. 근데 아까 핸들 크리에이터를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앱에서 봤죠? 앱에서. 네, 똑같이, 지금 함수는 똑같이 썼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핸들 크리에이터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핸들 크리에이터를 하고, 이게 이제 부모의 상태를 바꿔주려고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이제 나중에 핸들 크리에이터를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나중에 하는 걸로 빼고요. 이제는 리스트를 한번 뿌려보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스트 컴포넌트를 저희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컨스트럭터는 안 하고 랜덤만 살짝 그려놨잖아요. 컨스트럭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리액트에 생명 주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한번 카피해 볼게요. 컨스트럭터부터 will 어마운트까지 한번 복사해다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컨스턴트는 변수로 초기화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만약에 함수를 만들게 되면 컴포넌트형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줘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이 컴포넌트가 로드 됐을 때 수행되는 거, 그렇죠? 수행되는 건데, 요거가 this is mounted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왕 들어간 거 넣어줘야겠네요. 얘도 쓰는 거긴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화면이 완전히 로드 됐냐 안 됐냐를 제가 그냥 변수를 하나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변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에 변수가 있었는지 한번 옛날 공부했던 소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없어요. 그냥 얘는 로컬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나중에는 써먹을 거예요. 지금 일단은 보드에 setState 전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우리가 리스트를 하고 있었죠. 리스트에서도 보시면 리스트에도 이렇게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를 이제 넣어놨던 거고, 요게 이제는 상세 목록에서 목록의 배열을, 목록의 리스트를 담을 거고, 얘는 목록 하나에 대한 그 상세 정보를 담는 변수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일단 두 개로 저는 작업을 했는데, 리액트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력이 좋으시면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잘 안 돼서 일단 이렇게 변수를 두 개 잡았어요. 목록 하나 잡고 상세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운트에서 할 일은 서버를 한번 갔다 와서 목록 데이터를 한번 조회한 거죠. 조회해가지고 조회된 내용을 제이손으로 받아서 이 제이손으로 받은 거는 서버가
제이슨으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트라는 거를 잠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파인드 해가지고 몽고디비 데이터를 파인드해서 맵에다 담아서 제이슨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제이슨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데이터라는 저희가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거를 리스폰스 된 제이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점 해가지고 실제로 맵에다 담았던 요 값 있죠. 리스트라는 값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점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jQuery랑 썼던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보드 데이터라는 구조체 맵을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넘어온 데이터를 뺑뺑이 돌면서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드 데이터에다 이렇게 id,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 네, 파일명 이렇게 5가지를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담았을 때 첫 번째 담은 데이터의 상세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0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로에 데이터를 담고 얘를 set state를 한번 해준 거예요. 왜냐면 화면을 그려주라고, 상세 화면을 그려주라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요거예요. 이거. 조회를 했을 때 이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의 첫 번째 상세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라. 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드 데이터에 담아서 얘를 여기가 저희가 보드 데이터를 선언을 했었잖아요. 스테이트에다. 로컬에다가 선언한 거를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이게 setState는 콜백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State가 끝나면 set 보드 데이터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다시 그려라. 뭐 이 얘기거든요. 함수를 보시면. 그러면 지금은 set 보드 데이터가 없는데 쟤를 가져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set 보드 데이터라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 마운트 밑에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시 그리는 건데 뭘 다시 그리느냐? 엄마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값들을 목록의 값들을 전달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는 화면을 구성할 때 이거 전체가 엄마고 이 껍데기가 엄마고 이 왼쪽 하나 가운데 오른쪽 이게 다 자식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그리려면 엄마한테 뭔가를 전달해서 엄마가 얘를 다시 그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상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다른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엄마잖아요. 보드 컴포넌트가 엄마인데 최위에 있는 엄마인데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 3개 자식을 3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목록하고 상세하고 이미지가 오른쪽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세를 다시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엄마한테 뭔가를 전달해서 엄마 상세를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게 뭐냐? 얘입니다. 얘. set 보드 데이터. set 보드 데이터에서 지금 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바꿔놨잖아요. 보드 데이터에서 바꿔서 요 set 스테이트를 전달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제는 아까 안 넣은 핸들 크리에이터를 이제 만들어줄 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유형 넣는 거 다 넣을게요. 이 핸들 크리에이터 위에 거는 상세를 그리는 거고요. 핸들 크리에이터 2는 이미지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카피 하셔서 보드에 요 밑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보시면 여기 이제 소스가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확대를 해서 보는 게 좋겠네요.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onCreate가 있습니다. onCreate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onCreate가 있고요. 그렇죠? 아, 이미지한테는 onCreate가 없네요. 왜냐? 이미지는 onCreate가 없어도 이 상세가 바뀌면 당연히 이미지도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핸들 크리에이트는 목록을 바꿔주는 목록을 다시 그리자는 거고요. 핸들 크리에이트 2는 상세하고 이미지를 다시 그려라. 뭐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리액트만의 특징이 있는데 리액트가 렌더링을 다시 하려면 이 렌더링을 다시 호출하려면 자식한테 호출할 때 이게 자식의 컴포넌트를 부르는 거거든요. 요 리스트 요거를 부르는 건데 얘를 다시 그리게 하려면 키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가 키값을 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감지해서 다시 그리는 그런 뭐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리액트는. 그래서 보면은 리스트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얘잖아요. 이 리스트는 요거를 갱신하는 거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거의 기준이 되는 건 멀티 이미지냐 싱글 이미지냐 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주관하는 키는 제가 보드 타입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은 상세잖아요. 상세는 키를 보드 타입 하고 더하고 아이디가 이제 그 데이터의 키값인데 이건 진짜 데이터의 키값이고요. 그래서 보드 타입 플러스 아이디 이렇게 키를 잡았고요. 이 키를 같이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 키가 바로 리액트가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키를 어떻게 했나? 보드 타입하고 아이디하고 파일명. 파일명이 달라지면은 다시 그려라. 이렇게 키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 넘겨주는 것들은 뭐예요? 다 부모가 던져주는 프롭스들인 거예요. 프롭스가 보드 타입이 넘어갔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드 타입이 넘어갔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뭐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 F네임, 보드 타입. 보드 타입이 또 있네요? 아니군요. 없군요. 보드 타입. 이렇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할 때는 보드 타입하고 F네임만 남겼네요. 이렇게 키 다음으로 넘어간 것들은 프롭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장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리스트에서 다시 보면은 set 보드 데이터를 여기서 최초의 디드 마운트 그러니까 화면이 리스트 컴포넌트가 로딩 됐을 때 서버에 리스트라는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끌고 왔을 때 첫 번째 데이터를 담아서 화면을 갱신하라고 부모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핸들 크리에이트 온 크리에이트가 탔겠죠. 온 크리에이트가 탔으면 온 크리에이트가 탔고 핸들 크리에이트가 탔을 거예요. 여기 핸들 크리에이트 탔으면 핸들 크리에이트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화면이 다 올라왔으면 다시 그려라. 세스케이트가 다시 그린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변수를 저희가 컨스트럭트에서 보드 데이터를 역시 여기도 잡아놨어요. 한 건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핸들 크리에이트에 변경을 해준 거죠. 받은 거에서 보드 데이터를 현재의 내 컴포넌트의 보드 데이터에 딱 대입을 하는 순간 얘가 데이터가 바뀌었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렌더를 다시 부르게 되면 이 키에 맞는 화면을 다시 그립니다. 이 키에 맞는. 만약에 얘가 동일하다. 그러면 리스트는 안 그려요. 지금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얘를 클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는 다시 아마 안 그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이디가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최초에는 아이디가 없었는데 첫 번째 아이디가 세팅되면서 들어왔고 그 값이 바뀌면서 이 키 값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를 다시 그리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근데 리스트 데이터가 없다고 벌써 떴네요. 리스트 데이터가 뭘까요? 자, 보시면, 리스트 데이터. 이제는, 목록을 그리는 것까지 또 이제 넣어줘야 되네요. 지금, 이게, 보드가 어떻게, 리액트가 참 어려운 게, 이, 그리드에 이 하나하나가 또 컴포넌트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려야만 리액트가 되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방식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리스트라는 걸 호출을 했는데 얘는 그 리스트의 또 껍데기, 그 리스트의 엄마고요. 이 엄마가 하나하나의 행을 그려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행이 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리스트 데이터라는 컴포넌트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리스트 데이터라는 걸 안 만들었죠. 리스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리스트가 있고 그 아래 바로 리스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를 전체를 다 카피를 해볼게요. 지금 디테일 바로 위에 있죠. 걔를 카피를 하셔서 이제는 디테일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데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이제는 만들어졌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실제로 렌더링에 가서 봤을 때 tr하고 td를 그려주는 거예요. 껍데기 리스트에 요거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리스트 데이터인 거예요. 이 리스트 데이터는 엄마한테서 받은 그 프롭스를 갖다가 받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이 리스트 데이터를 그리려면 얘는 지금 이 그리는 거를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얘를 실질적으로 그리려면 엄마한테 이걸 넣어줘야 돼요. 렌더링에서 이렇게 해줘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보면은 바인드가 또 빠졌네요. 바인드가 빠졌고요. 바인드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함수를 만들어줬는데 함수가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컴포넌트 형식은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빠졌느냐 보면은 바인드가 undefined 됐다고 나왔어요. 아마 핸들 크리에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위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함수를 추가했으니까 보드 쪽에도 이거를 넣어놔야겠네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일단은 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또 뭔가가 에러가 있네요. 잠시만요. 핸들 크리에이트를 넣고 메뉴 클릭도 넣고 여기서는 얘 때문에 그런가요? 아직 얘는 핸들 크리에이트를 안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처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왔네요. 벌써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데이터는 분명히 가져왔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는 게 계속 찍혀 있죠. 자, 지웠는데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했는데 여기가 찍혔어요. 이거 얘기는 뭐냐? 여기서 얘를 호출을 했다는 거예요. 요 패치를 호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했는데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왜 그렸냐? 요렇게 변수로 이렇게 요게 이거를 글이라는 거를 변수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이게 좀 저도 개념이 어려웠는데 리스트 데이터라는 게 서버에서 받은 건데 걔를 내부로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리는 거를 리액트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뺑뺑이 돌면서 그려라는 거를 이 변수에 하나 담아 놓을 수가 있어요. 변수에 담아 놓고 이 변수를 set state에 해놓으면 얘가 set state는 그림을 다시 그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놓으면 그림을 다시 그릴 줄 알았더니 안 그려. 그 얘기가 왜 안 그리느냐? 여기에 아까 고개 빠져서 그래요. 보시면 리스트에 렌더 함수에 요게 처음에 우리가 지웠던 게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넣어주면 요게 뭐냐면 우리가 렌더링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렇게 바로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변수에다 렌더링 할 내용을 담아 놓고 그 변수를 스테이트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하면 얘가 저걸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한 거와 또 똑같은 역할을 해요. 단지 얘는 이거를 변수에 담아서 돌린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리액트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벌써 데이터가 뿌려졌네요. 그죠? 데이터가 뿌려졌어요. 저걸 넣는 순간 이 한 줄을 넣는 순간 데이터가 뿌렸습니다. 요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얘는 뭐냐? 이 변수를 담은 거고요. 이 변수는 뭐냐? 얘예요. 얘는 서버를 갔다가 돌아온 데이터 리스트를 그냥 담은 거죠. 맵으로. 근데 그러면 이 보드 리스트의 진짜 선언은 어디서 했어요? 컨스트럭트에서 했습니다. 컨스트럭트에서 배열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 배열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이 보드 리스트에는 배열이 담긴 거예요. 배열이 담긴 거를 이렇게 그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는 리스트 데이터를 호출을 하면서 한 건 한 건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 그림은 부모가 던져준 프룹스, 그쵸? 그 타이틀하고 날짜를 그리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요? 상세가 그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는 할 일이 남았죠. 상세가 안 그려진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첫 번째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도 그렸고 얘를 셋보드 데이터를 해서 왔는데 상세를 안 그린 이유는 아까 상세에서 저희가 많은 걸 지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밸류 되는 걸 다 지웠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는 디테일을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디테일의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지웠어요. 왜냐면 화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많이 지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온체인지나 밸류 같은 거를 다 지웠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화면을 아까 보셨으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복사에다가 한번 넣겠습니다. 디테일에 있는 전체 내용을. 자, 컨스트럭터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단 넣으세요. 전체 소스를 카피해서 자, 렌더부터 이렇게 해서 붙여넣으십시오. 자, 그러면 전체 컴포넌트가, 디테일 컴포넌트가 다 완성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여기는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에러가 났나요? 안 났나요? 최고 제한 해봐야겠네. 아, 안 들어오네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에러가 났네요. 무슨 에러가 났을까요? 지금 뭔가 에러가 많이 났어요. 또 하나가 빠졌군요. 써봤다네. 부모따네. 지금 보시면 얘를 그리는 부모가 보드인데 여기에 리스트 쪽이 밖에 없군요. 리스트 쪽에 빠진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리스트에도 핸들 크리에이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게 뭐냐면은
리스 데이터를 그릴 때 핸들 크리에이터를 받고 있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리스 데이터에서 저희가 뭐 수정을 하거나 할 일이 생길 거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 쓰려고 핸들 크리에이터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리스트 데이터는 소스를 저희가 다 복사하면서 전체 소스가 싹 잘 들어갔는데 리스트는 또 화면을 보여드리느라고 저희가 많이 지웠잖아요. 그래서 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핸들 크리에이터를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아마 주석 처리 아까 해놨을 것 같은데 올라가시면 주석 처리 됐죠. 저장 해보겠습니다. 별고침. 이제 에러는 안 났는데 역시 화면은 안 그려졌어요. 지금 화면은 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그려져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화면이 왜 안 그려졌을까요? 디테일까지 들어왔는데 핸들 크리에이트 2 핸들 크리에이트 2 얘가 탔어야 되는데 핸들 크리에이트 온 크리에이트가 잠시만요. 뭔가 하나가 지금 딜됐어요. 디테일에도 아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디테일은 다 넣었는데요. 디테일은 저희가 싹 넣었는데 잠시만요. 디테일은 넣었는데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찍혀야 되거든요. 내용이 지금 뭐를 지금 놓친 것 같은데 제가 전체 소스를 다 받았고 하나하나 좀 봐야겠네요. 이제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뭘 놓친 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보드.js부터 보면은 슈퍼 어마운트 있고요. 디스트 매니클이 있고 이거는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뺄게요. 그 다음에 디드 마운트 있고요. 요게 없네요.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디드 마운트 폴스인데 마운트 됐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하고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언로드 했을 때 디드 마운트 다시 폴스 바꿔주는 거 하고 메뉴 클릭은 그대로 갔고요. 메뉴 클릭은 그대로고 핸들 크리에이트도 아마 아까 그대로 복사했으면 그대로 거고 렌더도 아마 이건 동일할 것 같습니다. 내려서 가면 리스트가 이제 있고요. 밑에서도 폴스로 찍었고 두 개 찍었고 여기는 다 아까 다시 복사했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가 내용이 여기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폴스 있고 온 크리에이트 있고 핸들 크리에이트 있고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도 그대로 같고요. 디테일도 그대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이미지까지 같이 맞춰볼게요. 소스를. 자, 이미지도 아까 많이 저기가 지웠을 건데 이미지도 보시면 컨스트럭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컨스트럭터부터 지금 전체 소스를 그냥 다 넣을게요. 이제는 자 다시 렌더까지 해서 전체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이미지 소스도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벌써 개발이 끝났네요. 네,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맞추시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내일 다시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자바 소스에서는 별로 할 게 없고, 여기서는 4일차 때는, 점 9를 제가 다 치환을 했죠. 점 9를, 빈값으로 치환을 했고요. 뭐, 그 외에, 별로 한 게 없어요. 보드하고 보드2를 리턴 값을 수정한 거,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바 쪽은 제가 수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좌를 보시면 자바 소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건데, 이것도 나중에, 내일 설명을 살짝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3일차인데, 3일차 소스는 지금 여기에 제가 최신 소스를, 이게 최신 소스인지 아닌지는 돌려봐야겠지만, 이 소스를 다 올려놨으니까 얘를 갖다가 붙여 넣으시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순서대로 따라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리액트는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습 곡선이 좀 난해해서 되기까지가 좀 어려운데, 오늘은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돌아가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예. 멀티 이미지 부분도 되나? 되네요. 다 됩니다. 되는 거 이제 봤는데, 지금 원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많이 나니까 제가 통으로 지금 갖다 붙여놓고 지금 작업을 했잖아요. 내일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바 쪽도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